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이자 삼성의 든든한 1선발 후라도 선수가 어제 경기 올 시즌 개인 최다 실점을 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소화 이닝도 이번 시즌 가장 적은 5.1이닝에 그쳤죠. 어떤 투수든 완벽할 수 없기에 흔들리는 날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한 경기 흔들린 것 때문에 후라도 선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후라도 선수가 가진 능력을 누구보다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라도 선수는 장점만큼 한계점도 명확한 선수입니다. 오늘은 후라도 선수의 장점이자 한계점인 이닝 히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도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리그에서 가장 높은 WAR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자를 포함한 전체 1위 선수였죠. 라이온즈 파크를 홈으로 쓰면서 평균 자책점 이닝 1위에 WHIP도 낮고 9이닝당 볼넷 비율도 알칸타라, 류현진 선수에 이은 리그 3위로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2025 시즌을 보더라도 WAR 기준 폰세 선수의 뒤를 잇는 리그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이걸 보면 가끔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닝을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 내일 와이스, 앤더슨만큼 압도적으로 좋은 피칭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스태티즈는 9이닝당 실점 기반으로 WAR을 측정하기 때문에 땅볼이 많든 뜬공이 많든 홈런이 많던 실점을 적게 하면 WAR이 높게 측정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팬그래프닷컴의 WAR 산정 방식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나죠. 팬그래프닷컴은 FIP 기반으로 WAR을 산정합니다. FIP가 실패한 스탯이긴 하지만 XFIP나 SIERA 같은 세부 지표가 없는 한국에서는 평균 자책점과 함께 가장 중요한 클래식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스태티즈는 베이스볼 레퍼런스 WAR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의 WAR은 베이스볼 레퍼런스보다 팬그래프닷컴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단순 평균 자책점으로만 선수를 판단하기엔 외부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WAR이 왜 문제일까요? 후라도 선수가 WAR이 높은 이유는 많은 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투수를 판단할 때 최고의 조건이죠. 반대로 이 장점 때문에 후라도 선수가 큰 경기에서 약할 수 있고 빅리그로 향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한창 야구 팬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매 등판마다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는 투수와 매 등판마다 9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주는 투수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 전자는 폰세, 후자는 후라도 선수에 가깝습니다. 분명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성적이고 좋은 투수입니다. 하지만 폰세 선수는 메이저의 오퍼를 받았고 후라도 선수는 받지 못했죠. 가장 큰 이유는 후라도 선수의 유형이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 각광받지 못하는 유형이란 것입니다. 현대야구, 특히 메이저리그에서는 긴 이닝을 실점을 하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이닝이라도 확실하게 막는 선수를 선호합니다. 2021년 코빈 번스가 잭 휠러를 제치고 사이 영상을 받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스는 2001년 페드로 마르티네즈에 이은 21세기 투수 FIP 2위를 기록하면서 167이닝으로 규정 이닝인 162이닝보다 고작 5이닝을 더 투구했음에도 사이 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대로 잭 휠러는 무려 213이닝을 투구하면서 다른 세부 스탯들도 훌륭했지만 코빈 번스에게 밀렸습니다. 다시 후라도 선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23년 후라도 선수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FIP 스탯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평균 자책점과 FIP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24시즌부터는 FIP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4시즌이 타고 투자 시즌이라 평균 자책점이나 FIP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후 시즌들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으로 이적한 후에는 FIP와 평균 자책점 간의 차이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건 작은 구장인 라이온즈 파크를 사용한 이유가 크긴 합니다. 어쨌든 후라도 선수의 성적으로 본다면 낮은 평균 자책점 대비 피홈런이 많고 삼진이 적은 유형입니다. 대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은 출중하나 적은 이닝이라도 완벽하게 가져가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후라도 선수의 장점이자 한계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 후라도 선수는 5.1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7실점을 내줬고 그중 5점이 자책점이었습니다. 어제는 특이하게 6회에 실점을 크게 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제외하면 1에서 4회 자책점이 15점, 5에서 7회 자책점이 2점이었습니다. 실점의 88%를 5회 이전에 기록했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후라도 선수는 경기 초반 점수를 내주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을 찾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단기전이나 상위 리그에서는 초반에 흔들리면 그대로 교체를 단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팀 투수도 적은 이닝이라도 확실하게 막는 걸 목표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를 조금 내주더라도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투수 하면 생각나는 건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 선수입니다. 전성기 양현종 선수는 9이닝당 삼진 개수가 많지 않고 피홈런을 많이 내줬지만 리그 최고의 이닝 히팅 능력을 보여주었고 17시즌 이후로는 볼넷도 많이 내주지 않는 완성형 투수가 되었습니다. 후라도 선수와 양현종 선수는 둘 다 다양한 구종, 뛰어난 내구력, 강한 멘탈로 긴 이닝을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지만 확실한 위닝샷으로 쓸 수 있는 구종이 약하고 패스트볼이 약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투수 모두 대단한 투수이지만 이 점이 상위 리그로 가기엔 발목을
주목을 잡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후라도 선수는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지만 빠른 볼을 앞세운 뛰어난 구위형 투수가 아닌 투심과 체인지업을 이용한 땅볼을 유도하는 맞춰잡는 피칭을 주로 하는 투수라 단기전에서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상위 리그로 가기엔 한계점이 명확한 투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그 최상위 투수이지만 오래 볼 수 있다는 게 저 같은 삼성팬 입장에서는 최고이긴 합니다. 패디 선수나 폰세 선수처럼 리그를 파괴하고 메이저로 떠나는 건 사실 소속팀 팬 입장에서는 슬픈 이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후라도 선수의 장점이자 한계점인 이닝 히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후라도 선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